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장 종료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급락장으로 출발부터 끝까지 간 오늘 장 과연 어떠했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성 캐스터 만나봅니다. 시황센터입니다. FOMC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거래 지표까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여기 유럽과 중국의 경기 지표도 부진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가 약세장을 관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지수는 약 28포인트 하락한 1861선으로 출발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한때 1843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죠. 외국인이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오늘장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12% 하락한 184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은 오후 들어서 덩치를 더 키우면서 3천억 원이 넘게 쏟아졌고요. 외국인도 기관과 함께 5거래일 만에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2,8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의 방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오늘 개인은 7,3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하면 오늘장 비교적 성방을 했죠.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면 오늘 지수 480선으로 하회하면서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전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48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지만 소폭 매도에 그쳤고요. 개인은 한 2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만이 매수 기조를 보였는데요. 막판에 더 사준 모습이네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28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1,158원에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추가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20전 상승한 1,15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67% 조정을 받으면서 118만 2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자동차 3인방도 부진했죠. 현대차가 2.79%, 기아차가 1.65%, 현대모비스는 2.27% 하락하면서 28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약 보합권에서 오늘 95,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은행 업종이죠. 신한지주도 오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3.47%, 그리고 한국전력은 반면에 2.19% 상승하면서 25,65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8% 약세를 보이면서 31,0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 역시 1.7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3.09% 상승하면서 13,35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서울반도체와 CJ오쇼핑, 안랩도 각각 강포 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CJENM은 0.37% 오르면서 27,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SFA는 반면에 0.89% 하락했고요. 포스코 ICT 역시 1.78% 밀려나면서 7,1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연일 조정을 받았던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이 1.7% 하락하면서 49,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도 3.45% 하락했고요. 오늘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2%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IT주가 외국인의 대량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가 120만 원이 무너졌죠. 오늘 3.67% 하락하면서 11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 SDI도 각각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LG디스플레이가 2.21%, LG전자도 1.88% 하락하면서 62,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부진 소식에 철강과 기계 업종들도 오늘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 먼저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2.24% 하락하면서 37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오늘장 4%대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도 각각 3%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계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61% 하락하면서 18,650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큐리어스는 횡령 확인 소식에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한국정밀기가가 2.15% 그리고 EM코리아도 2.43% 하락하면서 4,4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기민감주인 조선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거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넘게 밀려나면서 26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3%대로 밀려났고요. 한진중공업이 4% 부정을 받으면서 오늘 14,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정유화학주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77% 하락하면서 14만 5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GS도 3.63% 하락했고요. LG화학이 3.47% 그리고 금호석유도 3%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11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국제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 관련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이 3.33% 하락하면서 36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성 엘컴텍과 애강리메텍도 각각 1%씩 밀려났고요. NK전자도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3,5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컴투스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6.38% 오르면서 45,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파헤치고 이슈에 공감하는지 그 속내를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RM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풀어볼 시장 핫 이슈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악재가 악재로 받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하락 베팅의 전조이다. 그리고 정책적 공조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현안에 민감해진다. 끝으로 21선의 눌림목 공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기대감은 사라지고 악재가 악재로 받아지고 있다. 네, 두 분 다 동그라미 표를 드셨습니다. 이 기대감이 사라지고 악재가 악재로 받아지고 있다. 부정적인 그런 의견에서 두 분이 모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조준성 이사님 설명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슈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900선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오늘 뭐 많이 깨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제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여기 네. 해석도 해주셨는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악재 지금 오늘 나온 악재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뭐 매도 사인 냈다 해가지고 주식이 빠진다. 일부 증권사입니다. 그럼 메릴린치가 뭐 사장하게 되면 오를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제조업이나 고용부나 성장률 하락 계속 지난주 뭐 이번 달부터 계속 나온 얘기였고 뭐 신용등급은 뭐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고 오늘 무더기 나왔는데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큰 우려들이 이제 쌓아놓고 뭐 기대감을 해가지고 특히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리스보다도 버냉키 발언을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또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 다우지수 20포인트 빠졌는데 버냉키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만 연장을 할지 Q3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존에 그 5월달이나 4월달이나 3월달에 얘기한 거 별 다름 없이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수 불안감을 놓고 나서 계속 지수 땡기면서 압박을 했죠. 버냉키를. 이 정도까지 땡기면서 그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유럽 뭐 다우도 올라가면서 저도 좀 약간 착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무슨 얘기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일부 세력들의 어떤 그 매수 세력들의 어떤 의지로 해가지고 올라간 것뿐이다. 그밖에 나오지 않죠. 특히 Q3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몰핀이 필요할 때 나오는 게 Q3고 함부로 뭐 Q3가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안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확인을 하셨고 중요한 거는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악재가 악재로 받아주고 있다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좀 제가 누누이 말해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십시오. 매수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기존의 악재들이 그냥 요거는 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 다음 달에도 계속 돌아갈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해가지고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이 악재로 해가지고 지수가 안 내려왔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 악재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준성 이사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역시 똑같은 의견을 주신 하창봉 팀장께서는요. 네, 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오늘 시장을 좀 해석하는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장이 많이 빠진 것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리포트보다도 사실은 경기도나 약화 모멘텀이 오히려 더 시장에 부담을 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의 악화, 사실 그거는 경기 부양이란 카드를 덜 먹이면서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조금 연장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목말이 기다렸던 Q3에 대해서 간접적인 멘트는 있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멘트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어저께 발표됐던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역시나 과연 경기가 지표가 안 좋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역시나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유럽 쪽은 은행권의 금융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올해 2012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처럼 약간은 불안한 흐름, 경기 위축 상태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현 시장에 대한 시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그 외국인들의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도드라진 하루였습니다. 특히 선물적인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매도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하락 배팅의 전조이다. 네, 두 분께서 의견이 갈리셨습니다. 바꿔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이 갈려서 더욱더 이제 흥미가 가는데요. 자, 하창봉 팀장님,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동그라미 쪽에 좀 더 의견을 싣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대쪽에 서셨거든요. 네,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일반 시장에서의 시각과 좀 다른 의견을 주시는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오늘 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역대 15,000계약을 넘어선 순으로 치면 16,471계약이 나오면서 역대 우리나라 선물시장 개장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고 시장에서는 잠깐 오늘 장중에 이것을 두고 약간 이런 루머라든지 이슈가 잠깐 돌았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해드리면 오늘 이제 그 무디스에서 글로벌 IB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예견됐었으면 강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권들의 담보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은행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투자 계정, IB의 보유 포지션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세력들이 한국 시장, 즉 한국 시장을 점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전체 글로벌 자기들 펀드 차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파생시장 변동성 1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해지성 그리고 투기성 자금이 하방에서 베팅했지 않나 이렇게 설들이 상당히 지금 분분하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 이슈보다는 저는 시장에 나와 있는 과거 패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대 제가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15,000계약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1조 5천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역대 지금처럼 15,000계약 이상을 매도한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2008년 7월 11일에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날은 외국인이 선물을
6,304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장은 진짜 약간 반등을 하다가 지질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두 달 있다가 충격의 리만 쇼크 사태가 왔죠. 물론 이는 외생 변수였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날 같은 경우는 한 지수가 약간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일시적 매도가 있었다가 약간은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고 계속 박스권을 연장해 갔었다.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 분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이 판 거는 아마 역대 최대일 것 같습니다. 2만 계약을 판 적이 있는데 바로 2010년 1월 22일 날 외국인은 2만 737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살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때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지수가 1550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 전에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약간 타이밍적으로 1월 달이었죠. 통상적으로 시장은 1월 효과 반짝 나오고 나면 2월달에 빠진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신뢰성은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위치, 제가 다시 이제 올해 오늘 위치를 보겠는데 앞으로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오늘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선물을 한 16,000계약을 팔고 주식도 3,0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는 바로 제가 판단할 때 최소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현물 매도 강도가 오늘처럼 4,000원, 5,000원 이상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시나리오 2에서 봤던 것처럼 일시적인 박스권 이탈하는 급격한 매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외국인 현물 매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기준은 보통 4,000원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4,000원 이상 나오지 않고 약간은 지리한 흐름이 됐을 때는 아까 시나리오 1에서 본 것처럼 조금 더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믿지 마시고 제가 판단한 건 X표는 들었습니다만은 전체 중립 의견은 세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외국인 현물 스탠스 동향을 보고 나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반대 의견을 주신 조준성 이사님의 의견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오늘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착각을 줬습니다. 1900선 가면서 4일간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제는 소폭이었죠. 다우 약간 움직이면서 소폭 빠지면서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도가 2,400억 나왔는데 선물 규모에 비하면은 순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월요일 하루분밖에 되지는 않죠. 근데 오늘 많이 판 쪽 기탁에서 4,900억을 팔았는데 자문사 쪽 이제 금액이 되겠는데 일단 선물 같은 경우도 16,000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반등 랠리 뭐 들어가면서 1조 3천억을 외국계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1조를 넘어가는 순매수 있어가 약간 착각을 줄 수 있는데 선물 누적 포지션에 보면은 플러스 1,000계약도 안 됩니다. 2,000계약. 보통 순매수 추세로 있으면은 순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10,000계약 이상 정도 가는 거죠. 15,000계약 정도 가고 순매도 가더라도 매도가 15,000계약 정도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1조 원 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선물점 거의 포지션을 안 잡아놓고 오늘 뭐 처음으로 2,400억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16,000개 이제 순매도를 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들어간 큰 세력들이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포지션에서 저점 한 1,800 잡고 심하게 빠지면 1,760인데 굉장히 크게 악재가 다시 좀 부각돼 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도 쳐가지고 얼마나 먹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뭐 삼성전자 매도 치면서 가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추세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선물 매매 있어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수량만 많을 뿐이지 특별히 의미 있는 포지션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실제로 공격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뭐 1,700 이상 1,600 이하 막 번고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그런 배팅이 들어가지는 좀 않겠죠. 물론 뭐 이거 지금 오늘 들어간 게 이제 9월물입니다. 아직 3개월 있어가지고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건가 아니면 금방 또 정리가 될 건가 이제 봐야겠는데 이 포지션 같은 것도 변동사이 빨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매 계약이 개인과 기관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 매매 금액이 많이도 팔지만 많이도 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대신에 개인의 어떤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어떤 주식 매매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것도 많이 빠진 데 있어가지고 기타 계체가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하면 우리가 2배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기타 계쪽이 같이 합류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순매수는 약간 착각을 주는 이제 뻥카 약간 분위기였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2,000원, 뭐 1,000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지수에 있어가지고 1850, 1900 같은 박스권에 이런 그 구간을 좀 약간 더 넓혀보셔야 됩니다. 1800에서 1900으로. 일단 그 얘기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외국인 그 매매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걸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적 공조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현안에 더욱 민감해진다. 네, 의견이. 네, 두 분 다 역시 동그라미 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준성 이사님 의견 바로 들어보죠. 제가 저번 방송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존 해결이 있어가지고 자본확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본확충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잘 해결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독일이 조금 맛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재정을 통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빨리빨리 각국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각자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주요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고 막 해가지고 자본확충을 어떻게 빨리빨리 넣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지금 메리겔이 지금 엉뚱한 얘기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통화를 돌리면서 2, 3년 동안 통화 돌리고 4, 5, 6년, 7년, 8년 동안 재정통합이나 정치통합을 가야 되는 그런 그거를 옛날부터 했어야 된 거를 지금 위기 상황에서 독일이 지금 발빼기 작전으로 약간 립싱크를 해가지고 좀 혼란을 많이 주고 있는 게 가장 좀 골치 아픈 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적 공조 회의 많이 했습니다. 버냉키까지 바라보고 회의 많이 했습니다. 이제 회의 해봤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000억을 이번 주에 넣을 건가 다음 주에 넣을 건가 어떻게 넣을 건가 EFSF로 넣을 건가 ESM으로 해가지고 막 넣는 어떤 뭐 과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제 돈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있어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스페인이 뭐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괜찮다고, 금액이 빨리빨리 나와주는 게 좋지 금액을 숨기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안에 있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안들, 어떤 금액들, 앞으로 진행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게 되면은 1800선에서는 매수의 어떤 시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책적 공조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현안에 더욱 민감해진다에 대한 하창모 팀장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뭐 거의 같은 의견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리스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민당을 선두로 해서 연립정부 구성에 좀 성공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부터 계속적인 나오는 이야기는 뭐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이제는 남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7사단이라는 IMF 척가해가지고 신민당이 주장했던 대로 유로존에 잔류하는 조건을 준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행 조건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 공조로 들어왔다. 정책 공조에서 실제적인 공조로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MF 측에서도 일단 최근에 뭐 4,600달러입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패스를 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계속 이제는 수치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정말 더 지난주보다는 시장이 더 변동성이 오히려 좀 커질 수도 있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수 있는 온탕 맹탕이 자주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정치적 공조 같은 경우는 선거란 이벤트 이런 거 딱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바로 고 스탑이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은 금융 공조, 이렇게 통화 공조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볼 때도 뭐 EU 재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까지 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 자체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측이 안 되면, 이거는 선거보다 더 예측이 안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이 대외 변수에 상당히 좀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면서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도 조금 같이 첨언한다면 다음 주 장을 불안정한 변동성장에 베팅했지 않나, 그렇게도 저는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이슈 풀어볼까요? 자, 21선 눌림목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네, 두 분 다 공표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하창모 팀장님. 네, 오늘 봉화니까 종합주가지수가 1850포인트가 21선이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84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5월 초순 이후로 아닌가요? 6월 초순 이후에 잠깐
반등 이후로 다시 한번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지수 제가 조금 전에도 지수 전망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도 불안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요 21선 등락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18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요. 조금 더 박스권 연장으로 보는데 과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프리어닝 시즌도 있고 어떤 섹터를 접하는 게 맞을까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이 생긴 섹터,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1선 딱 걸린 것처럼 21선에 걸려있는 섹터가 하나 있을 것이고 종합주가지수보다 고베타라는 것은 훨씬 위에 있는 종목, 잘 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종합주가지수보다 먼저 내려간 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딱 비슷하게 종합주가지수를 터치하고 있는 섹터는 제가 많습니다만 일부만 정리해봤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고 계시면 한 10만 4천 정도에 멈춰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은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보겠고요. 대표적으로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사 미천가지로 삼성중공업이 36,800원으로 밀리면서 약간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선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의 하락은 경기 둔화 우려와 국제 유가의 폭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다면 해양 플랜트의 모멘텀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선주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 위에 딱 멈춰 있는데 21선보다 더 내려간 섹터가 뭐냐 보면은 금융주가 사실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먼저 사실 오버슈팅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신한지주를 같이 보시겠는데 신한지주가 41,500원까지 갔을 때는요. 이게 5월 초순에 주가를 갔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1950포인트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보다 먼저 반영했다가 지금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가능성 열어두는 게 어떨까 싶고, 뭐 정유나 화학주는 제가 긴 말 안 해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지수보다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장 빠진 이유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화학주 조금 더 보수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짧게나마 역시나 지금 종합주가지수보다 선행하면서 21선에서 올라오는 두 종목만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도 방어주 차원에서 조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대한항공이 최근에 국제 유가 급락의 수혜주로 보강받으면서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준성 이사님의 의견을 끝으로 오늘 이슈 시장 공감대 OS를 마쳐야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21선 정도 약간 살짝 깼는데 네.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기준 해가지고 2,000원 올라간 거 다시 2,000원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지금 기대감을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적인 현안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외국인 짱구들 때문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착각을 많이 줬는데 또 뭐 시황 설명하는 사람들도 뭐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음 주 얘기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 같은 경우도 뭐 또 다시 1900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 기조들이 어떻게 또 많이 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서 또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허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쫓아가서 매매하기는 좀 부담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시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10%만 줄여가지고 뭐 100%에서 10%만 줄여가지고 여선에서는 1850에서 1900 사이는 적당히 지수 관련제가 실제 돈 못 먹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좀 더 기다려보면 더 올라가겠지. 이제 추세가 나왔다. 이제 생각이 들죠. 하지. 오늘 한 번에 빼버리죠. 제가 항상 한 번에 빼는 요 기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까지 그냥 조금씩 하다가 제대로 큰 기회 왔을 때 한번 나머지 큰 찔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조절을 해 가셔가지고 좀 적당히 관망을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결의 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과연 어떤 키를 가지고 시장의 대응 및 전략을 펼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모 팀장님.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선물 시장에 워낙 그 어떤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선물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이 외국인이 조금 오늘도 한 3천억 팔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파느냐. 기관돈은 사실 50억 정도 판 거 있는데 중요한 기타 법인에서 4천억 팔았지 않습니까? 기타 법인의 영향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글쎄요. 바로 뭐 매도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매도 수급이 조금 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팔자는 세력이 많으면 개인이 오늘 7천원 아무리 밑에서 받쳐봤자 시장 오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약간 수급적이면은 좀 불리하겠다 보는 것이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안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들어있을 때는 개별주 장세가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좀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도 프리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잠깐 잘 가는 거 다시 한번 읊어드린다 그래도 화장품 종목들이 잘 가죠. 화장품 종목들 대표적인 코스맥스라든지 제닉 같은 종목 그리고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연 프리어닝 시즌과 함께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조정 개별주 강세로 좀 이어진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같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같은 테마주 개별주도 좋습니다만은 실적이 받침이 되는 개별주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지금 정권사에서 워낙 이번 주에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떤 군데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한 6조 8천억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어저께인가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6조 2천억 이야기합니다. 근데 6조 2천억 나와도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장사 이래 최대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졌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안한 흐름 자체가 삼성의 주가를 오늘 다시 한번 120만 원 내준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잠깐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팁을 말씀드리면 팁은 아니네요. 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실적 가면 7월 초에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측치를 발표하죠. 그 전에 주가를 많이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불복이라 그래요. 시장이 지금 만약에 2분기 컨센서스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안 좋다 그랬는데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7월 초순 정도에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했는데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해석할 때 진짜 안 좋았으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멘트는 3분기에는 좋아진다는 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빠지는 거는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 오히려 기다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안 좋다 해가지고 진짜 안 좋으면 조금 더 빠지다가 3분기 대한 기대감을 붙일 것이고요. 안 좋다 했는데 좋아버리죠? 그냥 올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가는 거 너무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저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집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대신 기간은 삼성전자 예비실적 발표하는 7월 초순까지 한 2주 정도 잡아 놓으시고 뭐 2주일 동안 14주 살 거면 하루에 한 주씩 사든지 그거는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조준성 이사님의 내일장 전략 해결 키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뭐 현금만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하는 그런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다렸다 저격을 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화끈하게 좀 내려왔습니다. 종목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내려왔고 구간별로 정하게 되면 1900과 1850은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지수 관련돼 가지고 먹기도 힘들고 제대로 저점 잡기도 힘듭니다. 월요일 아침에 푹 빨리 떠가지고 바로 그냥 올려버렸죠. 그리고 옆으로 기어버렸습니다. 그 가격대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대신에 1900과 1800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적당한 가격들 들어온 종목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차라리 지수 관련주 쪽이 힘들면은 종목 지난주에 제가 컴투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요즘에 시장 히트치는 종목들 있죠. 그러면 제가 컴투스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중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제 해가지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에서 뭐 매물이 한 기간에서 몇십만 주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때렸죠. 42,000원짜리가 좀 더 크게 보겠는데 42,000원짜리가 38,000원 깨지고 37,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37,500원까지 잡아봤는데 바로 그냥 요런 종목은 42,000원 정고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분 좋으면 더 뚫고 나간다 하겠습니다. 최하 요거 다시 간다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보시면 45,000원 가죠. 5,000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이 있어가지고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지수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급에 의해 가지고 빠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오게 되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도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 엑토즈 소프트도 괜찮았죠? 엑토즈 소프트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종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오늘 15,000원 찍고 나서 13,000원 부근 정도 들어오고 12,000원까지 최악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15,000원 부근 내지 이렇게 다시 간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대신에 12,000원 부근 들어오면은 요거 13,000원 이상 다시 갑니다. 요 폭이 5% 넘어갑니다. 또 잘 되기면 한 7, 8%, 9%까지 빠르게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있는데 하팀장도 얘기했는데,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부근 들어오면은 기다렸다 안 들어오면 나도 싶죠. 만약에 컴투스 같이 우연찮게 여러 가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한번 깔아놓고 간신히 보다가 이런 종목들이 제가 얘기했던 가격대 26,000원이나 25,000원 들어오면 사놓게 되면은 27,900원 안 가더라도 사놓은 가격에서 5에서 10%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 해가지고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난번 이번 달 저점을 다시 들어오는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직까지 폭이 좀 많이 남아있고, 대신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느 특정 많은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의외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이 컴투스 같이 그냥 짭짤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잘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키 시간을 진행해 봤고요. 계속해서 여의도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악재 3종 세트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유럽 위기는 물론이고 거기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부진까지 겹친 양상입니다. 네. 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이 지금 가장 컸던 이유가 6월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연장 정도로 마무리됐고, 기대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 부재에 따른 실망감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그 밖에 경제 지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제 글로벌 증시 또한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6월 28일 날 유럽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7월 2일에는 20일 유로존 7월 금리 정책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 또는 LTR로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되고 있어서 그 기간까지 추가적인 증시 조정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증시의 조정이 가동한 만큼 납폭가대의 업종으로 좀 접근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기, 전자, 철강, 금속, 건설 업종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우려에 따른 주가 약세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증시 조정 구간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오늘 그 수급 상황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에서에 보여준 그런 포지션 같은 걸 놓고 볼 때, 자 오늘보다도 좀 더 낮은 자리로까지 좀 이동하지 않겠는가, 즉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저부터도 들거든요. 이거 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주간 장중으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그 Q3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조정, 경제 지표 둔화, 이에 따른 조정으로 봤을 땐 오히려 좀 코스피가 좀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보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납폭가 대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그 개별 종목들이 좀 괜찮긴 했었는데, 이렇게 지수가 조금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개별 종목보다는 다시 한번 코스피에 납폭이 또한 업종 대표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는 좀 굵직굵직한 대마불사란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들에 아무래도 실려 있는 것이 좀 더 안정감도 있고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납폭가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대형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중에 납폭가대가 조금 더 개별 이슈에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에 따른 조정이라면 업종 대표주가 좀 낫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의견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나이와 게임하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5.4%의 코나이가 하창모 팀장의 게임하이를 비교적 큰 폭의 수익률로 눌렀습니다. 조준성 이사의 승리입니다. 네, 코나이로 조준성 이사께서 지금 승리를 거뒀는데요. 먼저 이 종목의 AS를 해보죠. 코나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제가 코나이 같은 경우는 유럽의 비슷한 회사가 50% 상승을 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코나이 그 대신에 컴투스만큼 강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코스맥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처지는 종목인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업종에서는 괜찮고 뭐 중기적으로 뭐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뭐 이렇게 코스맥스나 컴투스나 이런 액토즈 소프트나 이렇게 뭐 꾸준하게 뭐 영업무역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목표가를 갈지 안 갈지 좀 봐야겠는데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대신에 5일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약간 좀 더 희망을 가져보고 일단 제가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이 있어가지고 성장세에서는 더 갈 거 생각하는데 적당히 그래도 19,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매도 관점에서 좀 이익 실현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다음 주도 또 뭐 공략할 게 또 있고 하니까 이것도 뭐 목표는 2만 원 이상 보고 있는데 일단 19,000원 이상 가셔서 그냥 적당히 이익 실현하시는 분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략할 종목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익을 좀 실현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께서는요. 네, 저는 게임하이였습니다. 뭐 주간 동안 거의 움직인 건 없는데 제가 원래 좀 발동이 늦게 걸리죠. 뭐 지지난주에 아마 추천드릴 때 SBS 컨텐츠 오버도 뭐 그 2주 있다가 한 10%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게임하이 지금 사실 지금 게임 종목들이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이번 주 가장 핫 이슈 액토즈 소프트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하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비중이 아직까지는 많죠. 뭐 서든어택이라든지 데카론 그런 것이 있고 뭐 이번 주 시장이 또 하도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번 주 분위기가 온라인 게임은 좀 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게임하이가 뭐 NC소프트의 비인수 합병설 루머 그 이슈에 점수를 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서든어택이라든지 데카론 관련해서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좀 뒀다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6개월 정도 9,000원 박스권을 뚫었다가 뻥 뚫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NC소프트의 합병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잘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만원 정도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유 전략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11,000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충분히 이 게임하이 같은 경우는 과거 다시 한번 13,000원대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지켜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보자. 자, 게임하이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시장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는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비교적 좀 작은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오텍을 들고 나오신 하창봉 팀장이십니다. 네, 자 그럼 자세한 추천 이유를 두 분께 들을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 들어보죠. 네, 제가 최근에 3주 정도는 현금만 들고 있고 종목 추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코나이 추천하면서 개별 종목들에서 이제 똘똘한 놈들 좀 움직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이제 코나이 추천했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지수 관련주 쪽에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은 50% 현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1,800이 이제 50 이하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0만 원에서 116만 원, 110만 6,500원이 거기 저점이었죠, 저번에. 그 구간에서는 매수 공략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118만 2천 원인데 오늘 한 주도 안 사신 분들은 시간 내라도 일단 25%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116만 원 빠지게 되면은 나눠서 적당히 감각적으로 사셔가지고 일단 물량을 50% 확보해라. 그 말씀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머지 현금 50%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설사 재수없는 일 생겨가지고 삼성전자 1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찍고 올라온다 118만 원 그때 50% 나머지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만일에 이제 대비하는 거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목표 가격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왜냐하면은
제가 삼성전자는 127만 원 계속 때려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26만 5천 원 찍고 바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오늘 다시 120만 원 이하 바로 내려와 버렸는데 목표 가격을 이제 118만 원, 만약 혹시나 116만 원까지 잡히게 되면은 물량이 전체 계좌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124만 원만 때려도 계좌 자체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은행이자 1년치 거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뭐 올해도 안 걸 걸 생각되기 때문에 124만 원 이상부터는 매도 관점에서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 대신에 118만 5천 원 시간에도 들어가시고 110만 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25% 다 채워져가지고 50% 갖고 계시고 현금 꼭 50%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딴짓거리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자 그 말씀드렸고 실적 발표 전에 120만 원 이하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괜찮습니다. 약간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대신에 120만 원 이상에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이상하게 그날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6월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외로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그 밖에 현금 비중 50%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현금 50% 정도는 반드시 들고 있으라는 얘기도 꼭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님의 오택의 추천 이유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이사님이 삼성전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0조고 오택은 1000억이 안 되니까 상당히 작은 회사죠. 오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장애인 특수 차량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냉장차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오택을 좀 자주 거론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장애인 특수 차량이라든지 대선 관련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번 지금 올라오는 모멘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무더입니다. 바로 에어컨에 많은 비중을 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택이라는 회사는 잠깐 보면은 장애인 특장차를 다루는 의료 부문이 있고요. 또 특수차량 앰뷸런스 같은 걸 하는 복지가 있고 냉장차, 우리가 그 탑차라 그럽니까? 냉장차 거기 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택 계열사에 오택 캐리어 에어컨 인수를 했고요. 오택 캐리어 냉장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오택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쪽이라고 그러죠. LG 히센이 1위고 삼성 하우젠, 뭐 위니아 만도, 뭐 기뚜라미 뭐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최근에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 에어컨 쪽에서의 어떤 매출 자체가 연결 기준으로 4천억 이상을 예상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글쎄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 거래량이 150만 주고 터지면서 개인 쪽에서 한 4만 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최근에 한 5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7,500원 정도에서 이것을 이제 이 차트를 뒤집어 버리면 역 헤드 앤 숄더의 뒤집기죠. 그렇기 때문에 7,500 정도의 바닥을 다지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21선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평균 매입 단가가 상당히 양호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택이 과거에도 한번 레이스가 속칭 말해서 레이스가 붙으면은 팍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공략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징, 양봉 이후에 두세 번의 짧은 파란색의 음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8,150원 전후에 조정을 보였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나눠서 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150원 전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뭐 이번에 욕심을 조금 내겠습니다. 9,500원 전후 한 1,000원 정도 볼 것이고 손절 라인은 한 7,000원 초입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분께서 각각 한 주간의 공략주로 이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오택의 대결입니다. 네, 조준성 이사께서는 삼성전자를 추천을 하셨고요. 2분기 실적을 기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는 목표가를 124만 원으로 좀 낮춰 잡았는데 이게 한 주간의 수익률을 다투는 것인데 그럼 일주일 내내 보유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겠고요. 네. 하창봉 팀장께서는 하창봉 팀장께서는 오택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여름의 수혜주로 반등세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매수가 8,150원의 전후에서 말씀하셨고 목표가는 9,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대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 내내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잡히는 선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50%까지 다 채우십시오. 대신에 124만 원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대로 계속해서 그냥 매도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하신 종목들 높은 수익 거두기 기대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모 전문위원회 23일 날 열리는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준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